퇴근길에 매일 지나던 그 김밥집, 어느 날 보니까 문이 닫혀 있어. 그냥 쉬는 건가 했더니 빈 가게에 임대문의 번호만 붙어 있었어. 작년 한 해에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100만 명을 넘었어.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95년 이래 처음 있는 일이야. 그냥 경기가 나빠서 코로나 여파? 그건 표면이야.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이 숫자 뒤에 훨씬 더 무서운 구조가 보여. 소매 판매가 3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어. IMF 때도 없었던 일이야.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더 열심히 할수록 더 깊이 빠지는지 그 답을 짚어볼게. 작년 한 해 동안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100만 8,282명이야.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95년 이래로 한 번도 100만을 넘은 적이 없었어. 처음 있는 일이야. 그 전에가 98만 6천 명이었거든. 해마다 조금씩 올라오다가 결국 그 선을 넘어버린 거야. 슬슬 오르던 숫자가 갑자기 꺾인 게 아니라 쌓이고 쌓이다 결국 터진 거야. 추세가 아니라 임계점을 돌파한 거지. 이게 뉴스 속 숫자로만 끝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야. 퇴근길에 매일 지나던 골목을 떠올려봐. 단골 김밥집이 어느 날 셔터를 내리고 그 자리에 임대문의 번호만 덩그러니 붙어 있어. 옆에 있던 미용실도 빠지고 그 옆 세탁소도 빠져. 한두 곳이 아니야. 골목 전체가 비어가고 있어. 그게 지금 전국에서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야. 홍대 상권 공실률이 다시 10%를 넘겼어. 코로나 때 뚫렸다가 겨우 회복되나 싶었는데 또 원점으로 돌아간 거야. 동대문은 더 심해. 대형 패션몰 어떤 층은 공실이 80%를 넘었어. 10칸 중 8칸이 비어있는 거지. 불 꺼진 매장 사이를 걸어본 적 있어? 그게 지금 동대문 풍경이야. 그런데 딱 한 곳이 있어. 성수동. 거긴 오피스 공실률이 0%대야. 같은 서울인데 어떤 상권은 무너지고 어떤 상권은 사람이 넘쳐. 왜 성수동만 살아남았을까? 그 답이 이 이야기의 핵심이야. 근데 이게 단순히 가게 하나하나가 힘든 문제가 아니야. 숫자를 보면 그냥 입이 닫혀. 2024년 소매 판매가 전년보다 2.2% 줄었어. 이게 얼마나 큰 숫자냐면 2003년 이후로 21년 만에 가장 큰 낙폭이야. 사람들이 그만큼 지갑을 안 열었다는 거야. 근데 진짜 무서운 건 이게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야. 2022년에 0.3% 빠졌어. 2023년엔 1.5%, 그리고 작년에 2.2%, 3년 연속 마이너스. 1995년에 이 통계를 만든 이래로 한 번도 없던 일이야. IMF 때 나라가 거덜났을 때도 이런 적은 없었어. 그때는 1년 크게 빠지고 다음 해에 바로 반등했거든? 지금은 반등 없이 계속 가라앉고 있어. 5년 전만 떠올려봐. 2019년에는 맛집 앞에 줄 서는 게 당연했잖아. 웨이팅 30분은 기본이고 예약 없으면 못 들어가는 식당도 수두룩했어. 지금은 점심시간인데도 빈자리가 보여. 저녁 장사가 안 된다는 얘기는 이제 뉴스도 아니야. 숙박이랑 음식업 생산지수가 22개월 연속 마이너스야. 2000년에 이 통계를 잡기 시작한 이후로 역대 최장 기록이야. 거의 2년 동안 단 한 번도 플러스를 못 찍었다는 뜻이야. 코로나 때보다 더 길어.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이유가 보여. 장년층은 은퇴가 걱정돼서 돈을 안 써. 중년층은 대출 이자 내느라 돈을 못 써. 청년층은 애초에 쓸 돈이 없어. 거기에 인구까지 줄고 있어. 쓸 사람 자체가 사라지고 있는 거야. 어느 한 세대가 아니라 전 세대가 동시에 소비를 멈춘 거야. 배 밑바닥에 구멍이 뚫렸는데 열심히 노를 젓고 있는 꼴이야. 아무리 저어봐야 물은 계속 차올라. 그러면 왜 열심히 할수록 더 깊이 빠지는 거야? 비용 구조를 보면 답이 나와. 소비가 줄어드는 건 그나마 외부 요인이야. 더 무서운 건 비용이 동시에 오르고 있다는 거야. 소상공인 평균 연매출이 1억 9,900만 원이야. 많아 보이지? 근데 여기서 재료비 빼고 인건비 빼고 임대료 빼면 남는 영업이익이 2,500만 원이야. 마진율 12.5%. 100원 벌면 12원 남는 구조야. 여기서 문제가 생겨. 임대료랑 인건비는 매출이 안 나와도 그대로 나가는 비용이거든. 매출이 10% 줄어도 이 비용은 안 줄어. 그러면 남는 돈은 50% 가까이 날아가. 12원 남던 게 6원도 안 되는 거야. 매출이 조금만 흔들려도 수익은 반토막이 나는 구조. 이게 자영업의 진짜 함정이야. 근데 요즘은 여기에 빠져나가는 돈이 하나 더 있어. 배달앱. 수수료에 배달비에 광고비까지 합치면 매출의 20%가 넘어가. 자영업자 66.9%가 그렇다고 답했어. 100원 벌어서 12원 남는데 20원을 플랫폼에 내야 돼. 계산이 안 되잖아. 가게 주인이라고 생각했는데 디지털 소장농이었던 거야. 매달 대출이자 내고 배달액 수수료 내고 임대료 내면 남는 게 최저시급도 안 돼. 하루 12시간 일해도 편의점 알바보다 못 버는 사장님이 수두룩한 거야. 이러니까 빚이 쌓여.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1064조 원이야.
코로나 때 가게 문 안 닫으려고 버티면서 빌린 돈인데 이제 갚아야 할 시점이 왔어. 만기 연장이 2025년 9월까지였거든. 갚을 수 있으면 다행이지. 취약한 자영업자가 42만 명이야. 이 사람들 연체율이 11.16%, 12년 만에 최고 수준이야. 10명 중 1명은 이미 돈을 못 갚고 있다는 뜻이야. 더 씁쓸한 신호가 있어. 가게 문 닫을 때 드는 철거비 지원금이 1년 새 40% 올랐어. 평균 철거비가 312만 원에서 438만 원이 됐어. 국가가 지원을 늘리는 건 좋은 일 같지만 뒤집어 보면 그만큼 폐업이 쏟아질 거라고 이미 계산한 거야. 폐업을 기정사실로 깔고 예산을 짠 거지. 근데 그럼 왜 사람들은 계속 창업하는 거야? 이게 이 이야기의 가장 무서운 부분이야.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창업하는 사람 중 절반이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뛰어드는 거야. 지금 한국에서 50대 인구가 870만 명이야.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많아. 이 사람들이 퇴직 앞에 서 있어. 근데 한국에서 직장인이 주된 일자리를 떠나는 나이가 50대 초반이야. 정년이 60세라지만 거기까지 버티는 사람은 드물어. 대부분 그 전에 나와. 나오면 갈 곳이 없어. 재취업은 안 되고 남은 건 가게를 여는 거야. 퇴직하면 치킨집이라는 말 농담이 아니야. 유일한 선택지니까. 60세 이상 자영업자 비중이 2011년에 18%였어. 지금은 33%야. 갈 곳 없는 사람들이 전부 자영업으로 밀려 들어온 거지.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이건 한국만의 구조야. 미국에서 100명 중 7명이 자영업이야. 한국은 23명. KDI는 자영업이 100만 개 과잉이라 진단했어. 넘치는데 계속 뛰어들어.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니까. 이건 끝이 아니야. 2차 베이비 부머 964만 명이 아직 은퇴 전이야. 아까 성수동 얘기했지. 왜 거기만 살아남았냐고. 거긴 오피스 상권이야. 직장인이 출근하니까 유동 인구가 보장돼. 사람이 모이는 곳은 버티고 아닌 곳은 무너져. 구조가 만든 차이야. 그러면 이게 지금 직장 다니는 우리한테 무슨 의미야? 폐업 100만이라는 숫자는 자영업자만의 문제가 아니야. 소비가 줄면 가게가 문을 닫고, 가게가 문을 닫으면 그 골목에 납품하던 중소기업이 적자를 봐. 중소기업이 흔들리면 거기 다니는 직장인 월급이 흔들려. 결국 그 직장인도 지갑을 닫게 되고 또 누군가의 가게가 무너져. 이 고리가 지금 돌아가고 있어. 남의 얘기가 아니야. 열심히 했는데 왜 망하느냐고. 개인이 못나서가 아니야. 소비가 사라지고 비용은 덫처럼 조이고 퇴직 후 갈 곳 없는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오는 구조. 이 세 가지가 동시에 겹친 거야. 열심히 할수록 더 깊이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어. 소매 판매 3년 연속 마이너스. 이 흐름이 언제 꺾이는지가 진짜 관건이야. 그 신호를 계속 짚어볼게.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폐업 100만이라는 숫자는 끝이 아니라 더 큰 변화의 시작이야.